안녕하세요. 내편지수 최지수 변호사입니다. 요즘 학폭이 참 문제되고 있어요. 뉴스에서도 연일 학폭으로 인해서 괴로운 학생들이 어떤 선택을 했다, 참 너무 안타까운 경우죠. 그런 뉴스도 있고, 또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지? 제가 되게 충격을 받은 7월 7일 뉴스인가요?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소변을 봐서 참 너무 극악무도한 그런 일이죠. 근데 놀라운 건 실제로도 이런 일이 제 눈으로도 많이 본다는 거죠. 애들이 참 학교에서 참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가 점점 저도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학폭 절차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학폭이 사실은요, 학폭이 뭐예요? 말 그대로 학교폭력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학폭하면 학폭위원회를 다 쉽게 떠올려요. 그리고 어제 학폭 갔대 이러죠. 이렇게 말씀만 하시지 구체적으로 학폭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대부분 모르세요. 오늘은 학폭 절차를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학폭 신고 철회, 취소, 합의 이런 건 어떻게 언제까지 가능한지 이런 거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런 일을 우리가 했대요 라면서 학폭 갔어요 이렇게 하고 전화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는 잘 따져봐야 돼요. 아직 학폭까지 않았을 수 있어요. 뭐냐면 학폭 신고는 선생님한테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학폭 신고는 아닙니다. 학폭 신고는 정식으로 학교에서 요즘 어떻게 받냐면 학폭 신고서에 학교폭력 피해 사실 신고서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6화 원칙에 의해서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거 학폭 신고서. 그 다음에 그 일에 대해서 이제 그 신고서를 쓰면서 피해자 아이 진술서를 받거든요. 두 번째 아이 진술서. 세 번째 보호자 확인서 진술서 형태로 그 아이 피해자 진술이 진짜임을 확인하는 것을 거칩니다. 말하자면 세 가지: 학폭 신고서, 피해자 진술서, 보호자 확인서, 이런 형태로 세트로 돼서 학교에 정식으로 접수되는 게 학폭 신고입니다.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누구 어머님이라고 얘기한 것만 가지고는 아직 학폭 절차가 진행도 안 되는 경우일 수가 있다는 거죠. 학폭 신고가 된 다음에는 학교에서 학교폭력 전담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이제 그걸 신고서를 받아서 학교폭력 전담 선생님이 있어요. 보통 교장, 교감, 주임 선생님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 전담 선생님이 이걸 접수한 다음에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든 이렇게 조사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 조사하는 과정이 아까 말한 피해자 진술서도 받고, 가해자도 진술서를 받아야겠죠. 네가 이런 일을 한 일이 있니? 라고 물어야겠죠. 가해자 진술서 받고 거기 보호자 확인서 들어가고요. 가해자 쪽 진술서 확인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제3자, 다른 애들은 학교 내에서 교실 내에서 어떤 걸 봤니? 라고 묻고 탐문하고 진술서 형태로 받고,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 가해자, 목격자 진술 이런 것까지 해서 어느 정도 상황 파악이 학교에서 되고 나면 그걸 학교 내 사실조사라고 해요. 학교 내 사실조사를 거치고 나면 학교 내에서는 학교폭력 전담 심의기구가 있어요.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심의를 해요. 이거를 학교 내에서 끝낼래? 아니면 그 교육청으로 올라가서 학폭위원회로 보낼래? 이걸 심의해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합의하고 학교 내에서 끝내자라고 하면 학교장 자체 종결이 되는 거고요. 거기서 끝나요. 그거는 학폭 생기부에 기재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는 거고, 학교장 자체 종결 사안이 아니다, 교육청에 올려야 된다, 그러면 학교에서 학교폭력 조사 보고서라는 걸 써서 신고서 받은 거랑 가해자 진술서 받은 거랑 제3자한테 대해서 받은 거랑 그 다음에 이 학교폭력 전담 심의기구의 의결 결과랑 이런 걸 모두 종합해서 학교폭력 조사 보고서라는 형태로 보고서를 써서 그걸 학교폭력위원회에 올립니다. 그렇게 돼야지 학폭위원회가 열리는 거예요. 요즘은 학교에서 그 위원회를 올리고 나서 통상 위원회가 개최될 때까지 2달 정도는 소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교육청에도 일이 많이 쌓인 겁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많은 거죠. 학교폭력 사건이 실제 늘어나기도 했지만 왜 이러냐면 학교장 자체 종결하는 사안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진단서가 있으면은 학교장 자체 종결을 못해요. 그래서 요즘은 사실 병원 가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신체적으로 분쟁이 생겼으면은 진단서가 쉽게 나오고 종결을 못하게 되죠, 학교 내에서. 그렇게 되면 위원회를 가는 거고 사건이 많아지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러면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된 입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내가 가해자가 됐을 때 사실 그 교장 선생님까지 가는 학교장 자체 종결 전 단계까지는 합의를 위해서 화해, 왜 학폭위원회까지 안 가게 해주세요, 좀 이렇게 좀 화해 좀 하고 끝냅시다,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학폭위원회로 간다고 결정이 내려버리고 학교장 자체 종결이 안 되네, 학폭위원회로 가고 몇 달 뒤에 학폭위원회가 열리네, 이렇게 된 경우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합의를 시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서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학교 내에서 이미 끝났으면 손을 떠났다고 사실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돼서 학교폭력위원회에 올라간 다음에도 학교폭력 신고 철회 취소가 가능합니다. 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학교폭력 신고된 거를 철회 취소할 수가 있어요. 잘못된 사실관계에 의해서, 아니면 이게 학교폭력이 사실관계는 있지만 학교폭력이 아닌데 내가 신고를 했다라고 해서 오인 신고로 처리할 수도 있고, 화해를 통한 사건의 종결로 취소할 수도 있고, 뭐 사유는 여러 가지로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학교폭력 신고한 것을 철회 취소하고 싶을 때는 정해진 양식에 의해서 학교폭력 신고 철회 취소하는 그 서류를 작성해 가지고 학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학교에 제출하면 그게 학교폭력위원회 교육청에 보고가 되고 거기서 종결이 가능합니다. 신고 철회가 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사건이 어디로 가느냐? 학교로 돌아옵니다. 사건이 학교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느냐? 학교장 자체 종결로 끝납니다. 그럼 학교장 자체 종결로 끝날 때 다시 무슨 심의를 거치고 하느냐? 그러지는 않아요. 제가 경험한 사례들은 다시 학교폭력 심의를 다시 열진 않았습니다. 학교장 자체 종결이 되고 거기서 이제 화해가 이루어졌으니까 아무래도 철회 취소가 됐을 거 아니에요? 학교 내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화해하는 프로그램 이런 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학교 재량하에 끝내게 됩니다. 살펴본 건 이제 학교폭력 절차를 알아봤고 신고 철회 취소가 된다는 것도 확인을 했어요. 자, 그럼 학교폭력 피해자나 가해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학교폭력 가해자 입장에서는 진짜 그 사실을 한 게 맞다면 합의하려는 시도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학교폭력위원회에 가고 나서도 합의 시도를 얼마나 진지하게 했느냐, 화해를 위해서 노력했느냐가 학교폭력의 그 점수 매기는 산출표가 있거든요. 그 산출표 매기는 데 영향을 크게 미치는 요소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화해 시도를 끊이지 않고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 학교폭력 피해가 있었을 때 신고를 너무 망설이시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신고해가지고 심지어는 절차가 상당히 진행되고 난 다음에도 그쪽이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해줄 여지가 있으면 신고 철회 취소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해서 얘기 드리냐면 신고 철회 취소가 되는지 마는지 인터넷상에서도 수천 개의 글들이 있습니다.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저도 궁금했지요. 진짜 되는지. 사건을 꽤 많이 해보고 저도 경험하에 알게 된 것입니다. 학교폭력에는 되게 학생들의 마음도 읽어야 되고 부모님의 마음도 읽어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가해자 부모님들이라고 해서 마음이 편치는 않으시거든요. 이런 일이 있었는 줄 알았으면 내버려 뒀겠습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화해를 시도하고 부모된 도리로서 가해자인 내 아이도 잘 케어하는 것이 또 도리잖아요. 사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사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는 변호사 상담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든 가해자든 자기가 저지른 만큼 벌을 받고 그 다음에 화해해가지고 합의해가지고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 맞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또 벌할 수 있는 만큼 벌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런 점에서는 당연히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이상 내편지수 최지수 변호사였습니다.